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쓰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 마지막 방송이죠? 네, 마지막.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드디어 무려 10번의 프로그램 총 네. 20회차에 걸쳐서 야, 진짜 방송을 해왔습니다. 녹음하다가 제가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뭐 송시영입니다. 예. 네, 옆에 뭐 안 붙이기로 하셨고 앞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수상작 특집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하이라이트이자 이제 주인공이시죠. 예. 네, 두 수상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제 앞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전진규입니다. 와, 소개하니까 진짜 전진 감독님이 오늘 칼을 가고 오셨대요. 아무 말이 나지 않겠다. 지난번 방송을 들어보고 엄청난 반성을 근데 하셨다는데 말씀 잘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어버버해가지고 좀 이분이 많이 은근히 반성을 완벽주의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소개했더니 작품도 아마 안 하고 아, 이렇게 짧게 네. 자기 이름만 사실 이관왕이시잖아요. 하긴 내 이름만 말하면 안다 이런 거죠. 그렇지. 그냥 뭐 네임드. 물론 뭐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대상 받으셨지만 이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이관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화제. 그러게요. 예. 옆에 있는 애 때문에 말하기가 싫어요. 네, 칼을 갈고 오셨다지만 후회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네, 작품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걸 방금 진규 감독님 소개할 때 듣고 저는 작품 이름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와 대상 와!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내가 네. 평생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상을 2번이나 받을 수 있는 거니?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김강민 감독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대상이라는 건 3대가 덕을 쌓아야 받을 수 있는 그럼 것 전 같다고. 6대가 쌓은 걸로 합시다. 6대가 쌓았나 봐요. 김강림 감독님, 그렇죠. 김강림 감독님 또 우리 애청자이신데 요 방금 대상을 받으셨죠? 대상 받으셨고,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다고요? 엄청난 영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두 번째 진짜 대상이네요. 그러네요. 2000 몇 년이죠? 커피루학이 2008년 아닌가? 10년 아니야? 2008년에 제가 네. 08학번이라서 제 2학년 때 만든 거니까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네, 2010년 그게 맞습니다. 커피로 커피로학 커피로학. 맞죠? 네, 네. 네. 그때 발음 안 된다고 내가 옆에 분한테 굉장히 구박받았던 기억은 나네요. 커피 아니고 코피? 커피예요, 커피. 왜냐면 이게 인도네시아 맞아. 커피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현지 내가 발음으로. 그때도 루악 그게 발음이 안 된다고. 루아가 아니고 커피 방금. 아니 죄송해요. 커피 루악. 예. 커피 루악. 그때 그걸로 이제 고작품으로 대상을 받으셨는데 또 요번에 또 대상을 참 쉽지 않은 그 업적을 남겨셨네요. 두 번째 대상.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대상을 받으신 감독 2번 받으신 분이 2분 계시죠? 네, 정다희 네. 감독님 정다희 감독님하고 이랑 저랑 네, 이렇게 두 분. 하하. 그리고 계속 대상을 받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진규 감독님. 전진규 감독님. 상하이 이관왕을 하셨어요. 네. 관객상 네, 그리고 독립보행상. 관객상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네. 진짜 엄청 딥한 작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사실 관객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받기가 제일 어려운 상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진짜로. 그거를 뚫고 받으셨잖아요. 너무 계산이 안 되고요. 예상할 수도 없고. 네.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다. 이게 오늘따라 이 전준규 감독님이 말수가 되게 적으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끌어낼 수 있을까요? 많이 반성하셨는데 본인이 네. 말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네. 이상한 소리 할 텐데 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놀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어를 위해서라도.
제발. 말을 할 것 같은데. 전지현 감독님이 나는 대상이 아닐 바에야 차라리 이관왕을 하겠어. 뭐 이런 심정으로 받으신 건가요, 그럼? 그게 뭐 제 맘대로 어. 되나요, 그게? 굉장히 의도하기 어려운 것이죠. 상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아니 이게 사실은 그 받으신 두 상이 되게 무게가 있는 상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상이 아니라 관객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관객상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상이 그 독립보행상. 독립보행상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받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립 애니메이션의 정신이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된 작품한테 또 주는 상이잖아요. 이게 또 올해 독립보행 작품들이 좋았어요. 좋았죠. 좋은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그렇죠. 진짜. 좋은 작품들 많았어요, 올해. 예. 이거 말수가 너무 없으신데. 그래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게 뭔가 약간 뭔가 정치인 같이 되게 많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 유지하시면 곤란해요. 원래 계속. 되게 세고 재밌는 캐릭터인데. 네가 한번 이화 분량 녹화한다. 그거 듣고 와봐. 저희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90분 이상은 뽑아야 돼요 분량을. 감독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감독님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전진규 아유, 감독님 그치. 또 불필요한 나는 뭐 과거를 막 전지규 불필요한 감독님 거. 세 번째밖에 뵌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 세 번 맨날 두 번. 그때 장나리 감독님 아 맞다. 그러니까 월간 이 장날에 녹음을 편집할 벌써 때. 두 번 세 번째예요. 전진규 감독님. 예. 그렇구나. 와, 그거 되게 음. 많이 초대받은 거 아닌가요? 세 그쵸. 번을 가는 거. 그러네요. 워낙 말씀을 예. 잘하시고 재밌게 하셔서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뭐 보면 또 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오늘 와서 받으셨으니 갑자기 뭐. 상 받았다고 상 받아서 그러는 건가? 상 받아서 나는 이제 아. 나의 사회적 지위와 제가- 체면해서 뭔가 사회적 지위. 말을 아끼겠다. 나도 좀 상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유 근데 이게 난 말 안 할 거야 앞으로. 참 예전에 이제 그 이용성 감독님이 무슨 30대 모임 하자고. 예. 근데 또 이용성 감독님은 계속 이러면 막 자기가 인싸가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 막 이러길래 되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용성 감독님이 부르면 가야죠. 이래가 갔더니 또 되게 사람이 솔직하고 저는 좋아요. 용성 감독님이 되게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갔더니 또 이게 김진만 감독님이랑 정승배 감독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30대 모임. 30대 보면 아니지 않아요? 30대 모임이 아닌데. 일단 정체성부터가 이상해졌고 아니 두 분이 30대셨나요? 마음은. 아, 뭐 근데 뭐 이렇게 모임 중에서 그건 뭐 번개 같은 모임이었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품 얘기들 하는데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상을 못 받아보고 참 슬프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받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사람 좋은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상자야. 그러니까 수상을 하면 저렇게 사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나 보구나. 저게 받은 자의 여유 막 이런 건가요? 그거 되게 비기 싫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다. 되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네. 되게 뭔가 약 오르기도 하는 게 해외 상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전진규 감독님이. 그렇죠. 엄청 맨날 인스타에 올라오는데 막 어디 영화제에서 막 상영했다 막 작품이 전 세계를 막 다니고 막 엄청 상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해외 상영 해보는 게 꿈인데. 근데 너는 원샷 원킬이잖아. 한 번 들어가면 대상이잖아. 약간 그러고 나면 좀 허무해. 그래서 약간 더 오래 자주 많은 곳을 돌았으면 좋겠어. 상금도 두둑히 챙겨가고. 상금 네 아주 제가 제작비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잘 메꿨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저기 그 한지영 감독님 작품에 전진규 감독님도 애니메이터로 참여하셨던데. 네, 맞아요. 아주 네. 중요한 것들을 작가를. 내가 한 컷을 안 버려줘서 되게 고맙더라고. 아니 버릴 수 없지. 너무 잘 나와. 무슨 컷 하셨는데요? 아니 그때 이제 다른 거 같이 일을 할 때 지원이가 도와달라서 지원이 밑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암환자라는 거 하고 있다가 이제 마감 다가왔다고. 나 이거 어떡하지 빨리 심사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도와줬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만든 다음에 수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쓰였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네. 주로 많은. 와, 그럼 마지막 부분이면은 뭐 감독님이 가장 또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했던 장면들 아닙니까? 그렇죠. 연기 톤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장면들인데 워낙 애니메이팅을 잘 하셔서. 네. 상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아니죠. 상 이번에 이관왕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모든 이제 것이 이제 근데 충족되었다. 저는 항상 인디애니 페스트 이렇게 제가 살면서 이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작품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나왔을 때
이상하게 대진운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진은 항상 올해 대진은 정다희 진짜 감독님 만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용성 그치, 감독님이 정다희 감독님 만나면 담배에서 한지영 이길 수가 감독님도 없어 막 이러고 최근 몇 년 동안 출품을 안 하셨었는데 또 맞아요. 마침 또 출품하네. 마침 또 출품을 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그 학교 들어갈 때도 그 지원이도 저 대학교 동기지만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좀 약간 되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되게 그게 도리어 복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새 작품 하면서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한 작품 할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력하는 거랑 최선을 다하는 거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력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거고 최선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졸작할 때도 각본 가지고 오성윤 감독님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헤매고 막 이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왔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살면서 그래도 내 기억에 남았었던 작품들은 다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왜 상을 못 받을까? 내가 잠깐만 게 다시 있는 여기로 걸까? 돌아왔잖아. 엄청 멋지고 훈훈한 마법이 이야기 돌아온 날에 어. 받아 아니고 갑자기 돌아왔어. 그렇기 돌아온다. 때문에 제가 되게 돌아왔어. 이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이게 상을 받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염원을 했었죠. 아 근데 네.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관왕으로 해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 네. 사실 합산하면 대상보다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좀 그런가요? 이게 좀 재수 없어. 하지만 막 바꿔주진 이런 않을 거야. 거죠? 그러니까 너 700만 원이고 난 300만 원이잖아. 아이패드도 받았잖아요. 300만 원. 와, 300만 원. 400만 원 차이. 아이패드 이번에 관객상 아이패드 맞죠? 네, 관객상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엄청난 것입니다. 네. 혹은 실제 관객상에 상 줄 줄 몰랐어요. 아 부상이 원래 늘 있었어요. 있었어요? 관객상. 예. 있었고. 원래 와콤 제가 예전에 관객상 받았을 맞아요, 때는 아주 와콤 예전에. 잉크 그런 음. 약간 되게 귀엽고 자그마한 그런 친구였는데 굉장히 그게 그때 13년도에 학교 가는 길로 맞아요. 받으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랬. 아, 그러니까 패드 계속 작년에까지는 레노바 패드를 드렸고 근데 점점 업그레이드 가격 차이가 됐네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맞아. 이제 아이패드를 확실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엄청 생각이 들어서 아이패드는 올해 약간 바꿨습니다. 아이패드는 사랑이죠. 엄청 듣는 순간 임팩트 있었어요. 아이패드. 그래서 원래 약간 저희가 이런 포장을 느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장을 안 했잖아요. 최고의 그거 더 좋아. 최고의 선택. 난 그게 더 그거 좋던데. 더 좋아니까. 아주 좋아. 이거 실물이구나 막 그러면서. 아, 근데 이제 가짜가 영화제 아니구나. 이미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드리는 게 그 색깔이 뭐였나요, 감독님? 안 뜯어봤어요. 그 색깔 왜? 그거 설마 당근에다 케이스냐고? 내놓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케이스에 나오잖아요. 아이패드 프로 더 좋은 게 있어요. 아, 저 주세요. 그럼. 있는데 제가 회수. 사놓고 게임 3번 좀 썼어요. 다다이슨 아닌가요, 아이패드는? 예, 좀 많이 도움을 줬던 지인 중에 한 명을 줄까 이렇게 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저 여유. 아, 진짜. 훈훈해, 부럽네요. 멋있다. 수상자 여유인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구나. 사람이 네. 좀 착해지고 남들한테 좋은 소리도 좀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거예요. 영화 감독님 중에서도 막 흥행 막 잘 되고 막 1000만 명 되고 이러면 막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막 이러죠. 맞아요. 누군지 알겠네요. 맞아요. 그런 이거 분들 이제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모를 다 할 수, 텐데 방송 듣는 사람 다 할 수도 있어. 저희 그래요? 네, 다 알고 아마 보면 다 아는 한 사람들. 1000만 다 명 아실 것 넘어간 같은데? 감독님들 얼마나 몇 명 많아요? 안 돼요. 많아. 네, 몇 명 안 돼. 우리가 몇 알만한 사람 몇 20몇 명. 특히 편인데? 우리가 알만한 그러니까 사람 몇 명 안 돼. 저것이 포인트다. 우리가 알만한 점만 없는 거예요. 점점 이게 좁혀 가세요. 저는 감독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작품 되게 사모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 나도 해야 되나? 나도 해야 되나? 전진 감독님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데요. 네. 이미 다 망가졌어요. 네. 이미. 이미 다 망가져서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난 방송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아, 분들 지난번에 많은데. 안 되는데. 말 되게 네. 잘하셨어요. 말 되게 어. 잘하셨고 아, 지금도 약간- 잘하잖아요. 지금 잘하고. 그럼요. 일본 생활의 여러 가지 또 팁과 뭐 여러 아니요 가지 상황들. 팁은 얘기 안 했고 진짜 쓸데없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움될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나는 그게 팁이었는데 왜냐면 요코하마라는 도시를 내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딱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때.
지난 방송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네. 들어봐야겠네요. 기억할 만한 내용이 없을 거예요. 들어봐야겠다. 나는 파편적으로만 기억이 나니까 뭐 근데 작품에 대한 얘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지금 낫또 이런 것만 기억하는 저희 거잖아요. 작품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아. 이게 애니드 그 스타일 앞에 그러면 너무 뭔가- 앞에 사족이 많아요. 이렇게 작품에 대한 얘기. 앞에 작품 아니, 작품을 네. 안 보셔서 써 있는 대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원래 시작할 때 이제 그냥 아니 뭐 원래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거 따지고 했었나요?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네. 어찌됐든.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 즐겁습니다. 재밌어서 쭉 빠져들었는데 그래도 그 얘기는 좀 들어봐야죠. 상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아, 또 대상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대상 먼저 네. 그러면 원래 대상은 마지막 아닌가요? 죄송해요. 이러시는데 제가 오늘 약간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죄송해요. 원래 이런 어떤 사람이 컨셉? 아닌데 어떤 컨셉? 약간 거들먹거리는 대상. 너 때문에 그럼. 너 때문에 나 또 악해져야겠다. 아니 그게 어, 2013년도에 한번 출품하시고 좀 9년 만에 그냥 툭 던지신 작품은 아니지만 맞아. 9년이네. 저 8년인 줄 알았는데 9년이네요. 예, 딱 9년 만에 그냥 물론 뭐 치열하게 이제 하신 거에다 하긴 했습니다만 딱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또 상을 받고 아니 사실 저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상은커녕 상영이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그 예선 때부터 작품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근데 되게 너무 오랜만에 아. 출품을 하는 거고 약간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그 사이에 뭔가 이제 작품의 어떤 연출 스타일이나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뀌었고 그림 스타일도 바뀌었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물론 다 보신 분들은 아 그냥 뭐 안지원 감독 꺼내라고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뀌기는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알아봐 아,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래서 되게 약간 한 번도 이런 모습으로는 시험 때 올라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되게 걱정도 되고 엄청 기대도 되고 뭔가 그런 마음으로 출품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막 정말 자신이 없어서 인디애니 상영이 결정이 나고 이제 이런 다음에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SNS 활동을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러 오라고 말을 공지를 안 했어요. 뭔가 소심해서 혼자서 그래서 조용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공지도 안 하고 그냥 작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만 메일을 드려서 이제 보시러 오시면 인사 나누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뭐 상을 탔을 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 수상 그 뭐지 시상식에 와보신 참여 감독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하나씩 자신의 자리가 지워져 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왜냐면 상이 이제 그러니까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대상까지.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전진 감독이 굉장히 격하게 막 혼숨을 지으시면서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대상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냐면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았을 때는 뭐 아니면 도의 느낌이 나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설레면서 공포스럽고 진짜 이제 양극단을 오가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만 좀 보통 끊어. 거기까지 아, 네, 거기까지 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보통은 마지막 되면은 아 나는 안 되겠다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지원 그쵸. 감독님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졌다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이제 원래 다른 거지. 사람마다 그렇긴 한데 계산은 좀 있어요. 아 뭐가 이렇게 수상되겠구나.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새벽병에서 각질 땄을 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 아 맞아 나도 너무 핫한 작품이다 너무 핫한 보니까 작품이라서. 저도 그러니까 아까 진규 감독님이 그랬잖아요. 대지눈이 이번에 굉장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번에 대지눈이 미쳤는데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제 순수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고 이제 이렇게 술이나 많이 마셔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서 나는 새벽병에 이제 각지 문수준 님이 샀을 때 아 그래도 내 자리가 있겠다. 역시. 아니 이거 관객상을 되게- 받았는데도 계속 욕심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관객상 굉장히 궁금한데 왜 자꾸 한장 감독님 말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네. 저다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네 영광스러웠다. 야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대상을 2번 타는 게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영화제 관계자분들이 상을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 한 번 탔으니까 이번에 안 줘. 이런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아주 혹시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로 막 진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그러니까 사실 운적인 것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와서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근데 막상 타니까 뭔가 약간 제가 첫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말씀을 이제 주최 측에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저주를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약간 어린 나이에 처음 이제 큰 보상을 받은 건데 그래서 그때는 약간 나는 여기에 이제 머물러야겠다 이 스타일대로 쭉 가야 되나 보다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성숙한 마음에 스스로한테 조금 족쇄를 찬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벗어진 느낌? 또 이번에 또 작품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좀 됐던 거. 되게 뭔가 해소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 약간 캐릭터가 스스로 약간 돼서 같이 엔딩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오래 기억에 남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옆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세진이라는 캐릭터가 제일 입체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일 뭔가 애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의 애절한 삶을 잘 반영하고 있죠. 근데 심지어 준호 아내 역할로 또 연기도 하셨잖아요. 뭐 그것은 성과 부족할 때는 그냥 뭐 단역들은 근데 근데 굳이 그 준호 아내 역할을 그건 별 의도는 없었고요. 네, 그래도 네, 그쵸. 저희 PD님 같이 하셨던 이제 PD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항공사 직원 카운터 분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셨죠. 그래서 되게 막 성우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뭐 이번에는 근데 제가 주인공을 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여러모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우 연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서 예전에 성우 하는데 그 아버님 있잖아요. 성우분이 똑같이 생겼었대. 맞아. 그 아버님 성분이 사실 배우분이신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진지한 배우분이세요. 이제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데뷔를 하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제 물론 뭐라 그러지? 보조 출연? 단역? 이런 거 위주로 약간 이제 페이스북 프사 보면은 이제 막 그런 영의전 옷 같은 거 입고 계시는 약간 보조 출연 많이 하시는 그런 정말 배우의 진심이신 분이셔서 진짜로 이제 그 아빠 캐릭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너무 이게 딱 처음에 이제 너무 웃긴 거는 그 배우 조합 사이트 같은 데서 찾았는데 그분을 처음에는 이제 연기 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해봤는데 딱이다 약간 딱 뭔가 이 외모와 너무 일치하는 목소리와 있어 그게 있어. 사실은 그래서 조금 뭔가 이제 딕션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이 톤이 잘 맞아가지고 자막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빠 목소리는 이분으로 해야겠다 약간 그랬었어요. 그럼 다 이제 목소리 연기자들은 다 그렇게 배우 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하신 거세요? 아니요, 아버지만 배우고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성우신데 인디 성우세요. 그 사이에 공채 데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찾았을 때는 아직 이제 공채 데뷔는 안 하시고 자유롭게 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셨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잘하시는 네, 분들이셨어요. 포트폴리오도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작품 얘기로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돌아가는 날이니까 오늘 전진규 감독님의 수상 소감. 저의 수상 소감이요? 전 울 줄 알았어요, 전진규 감독님이. 근데 사실 좀 당황했어요. 특히 관객상 같은 경우엔 그때 갑자기 제가 이상하게 그날 긴장을 했는지 늦잠을 잤어요. 잘 자네. 그래. 늦잠을 자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시시하게 왔는데 좀 뭔가 이렇게 그날 좀 컨디션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먹고 가야 되는데 못 먹고 가고 커피는 마셨는데 당이 확 떨어진 거예요. 아니 7시 행사인데 늦잠을 자서. 아니 몇 딴 거 시까지 잔 거야? 그게 아니라 밤을 샜어 그 전날에. 아이고, 제출해야 될 아이고, 게 아이고. 있어가지고 뭐 또 하고 막 그러느라고. 그리고 또 무슨 서류 쓸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관객상은 당연히 내 게 아니겠지 해가지고 나는 그 저기 뭐 카톡하고 있었어. 왜냐면 원래 아마 그분이 먼저 받았을 텐데 네, 아마 맞아요. 그게 맞을 텐데 멘티였었던 이혜정님이 그거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타가지고 그 사진 찍고 아는 사람들한테 단톡 그 영상 보내고 카톡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이 호명이 된 거야. 그리고 당 떨어져서 그 초콜릿 막 이렇게 주섬주섬 먹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 관객사 할 때 어떨 겸에 갔고
독립부행사도 처음에 그 미유 배급사 하시는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원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아 자기 내 작품이구나 누구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나는 되게 알았는데. 나는 몰랐어. 오. 이렇게 명확한 그게 내 작품은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소재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되게 미니멀하고 뭐 이런 얘기만 써 있어가지고 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건 거야. 그래서 그때도 어떨 겸에 이렇게 불려 나가는데 근데 되게 이상했어요. 그때 이제 계단 걸어 나오는데 근데 그 계단이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느낌이. 내가 처음에 이제 뭔가 이게 주마등처럼 마치 뭐 과장을 하자면 처음에 이제 그 남산에서 그 인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거 처음 알아가지고 갔을 때 그 조그만 상영관에서 그 앞에 떡볶이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봤었고 그리고 명동 가고 이번에 연남으로 하는데 아마 참 이게 뭐 이렇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한국 가요나 이런 것들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잖아요. 약간 저는 장소로 그렇게 좀 저한테는 그렇게 인식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홍대 쪽에 왔을 때 명동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젊은 관객들이 많다라는 맞아, 느낌이 맞아.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품들도 보면은 저번에 지원이한테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옛날에 90년대 가요 보면은 누가 더 가창력의 고음을 더 높게 부르느냐가 가창력을 평가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1세대 분들도 분명히 지금도 레전드로 남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하면 진짜 상업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뽑느냐가 되게 작품의 조금 기준이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명동으로 옮겨가고 이제 여기로 오면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지금 순간 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 내가 타게 됐구나 라는 게 좀 되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되게 어벙벙하더라고요 그때. 원래 전진규 감독님 작품 스타일이라든지 뭐 주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관객상보다는 관객 심사단이 주는 그런 상을 받으면 그래 그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이러는데 사실 관객상은 조금 저도 의외이긴 했어요. 저 의외였어요. 근데 많이 의외였어요. 그만큼 이제 관객 분들이 그런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에 공감을 많이 하신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이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관객분들이 작품을 보고 좋아하는 그 투표를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작품. 맞아요. 그치. 네. 진짜. 왜냐면 또 그 섹션에 같은 섹션에 그 장효연 감독님의 나에게 다가오면 진짜 너무 엄청 재밌었는데. 관객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다 네. 웃고 막. 역대급 반응이었어 진짜. 네. 다 웃고 투표는 상실해지고 하고 싶다. 맞아 그 얘기도 술자리 때 엄청 보통 너무 재밌었어 이러고 마지막 거 보통 찍고 저기 나왔다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희 그 협회장님이 그 상을 탔어야지 맞는 분위기지. 예. 관객상을 탔어도 이상하지 네, 않다. 그렇죠. 그러게 전 장현우 감독님이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는 거 처음 봤어요. 왜요? 무슨 뭐 데이트는 나랑 하고 결혼을 맞아. 왜 쟤랑 하냐고. 맞아 그러셨어.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약간 제가 그 섹션을 보고 나올 때 약간 느낌이 뭔가 딱 마지막에 되게 가슴을 쿵 치는 느낌이 탁 남아서 약간 머리가 좀 멍해지면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약간 클라이맥스 연출을 진짜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잔잔하게 독백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천천히 이제 이입을 시키다가 마지막에 이 불꽃놀이 이런 장면으로 막 가면서 막 완전 이 무드에 완전 풍덩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좀 되게 뿌리 깊은 공감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표현 기법을 엄청 잘 썼다. 원래도 잘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왔다 이번 작품은.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전진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비유적이면서 이제 뭐랄까 약간 상징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되게 이게 감정으로 들어와서 되게 기능하는 이게 그러니까 뇌리에 팍 남아서 메시지가 진짜 쾅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감정의 동요 때문에 이게 막 꽂혔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되게 강렬해서 끝나고 막 너무 잘 봤다고 막 문자 보내고 호들갑 떨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진짜 저는 좀 약간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동시에 되게 납득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뭔가 이런 상징을 쓰면은 감정을 때리기가 어려워지고 멀어지는 약간 연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그냥
파편적으로 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원래 공익근무하시는 기간에 네, 맞아요.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뭐 요런 거 하실 때 아이디어 그때 실제 겪었던 그때 봤던 모녀지간의 그런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제가 들었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클라이막스 부분은 이미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고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도.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실-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네. 확실히. 사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되게 제가 기억에 남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되게 무서웠어요. 치매가 너무 심하고 벼락이 치는 날 비명 지르고 막 침 뱉고 근데 보면은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수발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드리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면 되게 그 선하다는 게 느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근데 되게 말랐는데 손이 굉장히 크고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카노라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들면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했었다고 했는데 따님이 왔는데 제가 거의 전역하기 한 2주 전인가 1주 전에 왔는데 손이 너무 고운 거예요. 그게 되게 묘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다 바꿨고 원래는 처음에는 프리드리백에 나무 심는 사람처럼 좀 약간 그냥 등장 안 하고 이제 나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엔 나의 기억이면서도 나의 관념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등장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만약에 내가 20대 때 이 작업을 했으면 좀 되게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관념이라든지 어떤 기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좀 아쉬웠지만 그게 또 되려 나름대로 느낌이 나왔다 싶은 부분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요양원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부인이라서 출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제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배경 되게 미니멀하다고. 아니 근데 저는 어떤 게 인상 깊었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그 병상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그 병상 침대 그 중간쯤에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 진짜 저도 요양원 가서 몇 번 이제 봉사활동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이미지들이 또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이미지가. 맞아요. 근데 두루마리. 그거를 그 장면에 그대로 그게 나오는 걸 보고 이 한지용 감독님도 그렇고 전진규 감독님도 그렇고 이 디테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양반들 참. 근데 약간 예. 그 요양원 뭔가 저도 할아버지가 요양원 계셨던 적이 있어서 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뭔가 되게 그러니까 미니멀하게 많이 생략돼 있어도 마치 잘 만든 약간 마임이나 이런 연극을 보는 것처럼 모든 요소를 다 표현하지 않아도 뭔가 딱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나 그런 행위가 너무 정확해서 약간 그 공간에 어떤 냄새나 온도가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러면 성공했는데. 엄청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딱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제 느낌상으로는 그게 엣지였거든요. 그 미장센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두루마리 아저씨가 딱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던 이미지랑 딱 오버랩이 되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만약에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에 초기에는 별로 이 작품이 영화제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는 문수진 감독님의 각지를 좀 봤는데 그거는 되게 배경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작품은 좀 저런 걸 놓친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그랬는데 이렇게 어쨌든 제 작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처음으로 표현할 때 관념에 대한 거고 분명히 내가 기억이라는 거 왜곡이 되는데 중간중간에는 분명히 날카롭고 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인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꺾여있는 왜곡된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색보다는 선으로 해야 좀 더 거칠고 날카로운 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을 쓰는 거에 또 자신이 있었고 근데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칼라는 좀 뺄 필요가 있었어요. 칼라가 뭐냐면 떠버리면 선이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색은 좀 분위기만 강조를 하는데
약간 거기서 느껴지는 게 되게 시리다라는 감정이라든지 뭔가 상실됐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처음에 잡을 때는 단순히 온도적으로 차가운 게 아니라 약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런 거에서 오는 차가움 같은 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 그게 좀 부족해서 푸른 계통으로 바꾸게 했지만 원래는 좀 약간 잿빛, 회색빛이 좀 도는 거였고 청년의 색깔은 어쨌든 두 사람들의 그 노인과 청년의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거에 있어서 청년의 시간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빛을 찾자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낀 누리끼리 한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완전히 과거 같을 경우에 화이트로 했는데 과거 역사적인 거는 움직임이 안 들어가고 일러스트로 돼 있는데 저는 과거 같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된 분명한 명확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밀도 있게 그려야 되고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과거는 우리가 합의된 그게 도출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는 일러스트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느낀 게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년 전의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소재로 만들면서 작업한다는 게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특히 지금 제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애니메이션 작품하는 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과거의 기억을 그리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기억하고 내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채색을 하고 막 이렇게 양감이 들어가고 그 밀도가 들어가고 이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그거는 좀 영화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중간중간에는 색이 좀 빠지고 선묘적인 느낌으로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을 경우에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그리기라는 걸 통해서 그때 상황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리기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좀 색을 빼고 인상적인 부분에서는 좀 빼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아트웍을 잡았었어요. 네. 뭐 죽음의 상인 때하고는 뭐 물론 그것도 뭐 색깔이 거의 배제된 그런 작품이었지만 느낌이 되게 달랐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뭐 그 잉여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색이 없이 작업을 했어도 그 전 작품보다는 훨씬 저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고려를 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그 하나에서 다음 작품을 어쨌든 그 죽음의 상인은 급하게 만들기도 했었고 어쨌든 저는 다음 작품으로 가려면 한 가지 스텝은 반드시 하나는 더 추가돼야 된다라는 전 개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야마무라 코지 선생님한테 배울 때 코지 선생님이 그거 집중적으로 알려주신 건 아닌데 수업 시간에 그냥 잠깐 이렇게 해봐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분이 키워드를 막 던져주세요. 그러면 한눈에 그게 읽히도록 이렇게 이미지에서 딱 그 주제가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했었는데 그냥 한두 시간 하고 그냥 그만두셨는데 근데 저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배우면서 그 수업 그 한두 시간이 이거다. 이게 나한테 부족한 거다. 라는 걸 딱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상실의 집 할 땐 컷에다가 여기서 도대체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키워드를 적어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발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군더더기가 없다는 느낌을 너무 그 극명하게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이게 전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확실히 스타일이 확 달라지고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굉장히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관객상 같은 건 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무겁고 조금 그런 주제 의식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잖아요. 우리 장영은 감독님이 타셨으면 그랬을 건데 아무튼 여러모로 놀라운 수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진짜 뭔가 탈 거라고는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진규 오빠 작업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부천 때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부천 판타스틱. 거기서 처음 봤는데
그때도 이거 괜찮은데? 요번에 인디언 페스트에 또 출품하시겠는데 막 그러면서 되게 잘 봤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N차 관람을 하셨군요. 네, 이거. 전 여러 번 봤죠. 이 네. 연초에는 이제 그 실사 영화제 위주로 갔었는데 네. 거기서도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실사 영화랑 붙어 있으면 이게 내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걸 수 있겠지만 확실히 힘이 죽어요 많이. 오? 네, 그런 걸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사 영화에 갔을 때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디애니 페스트가 굉장히 나한테 특별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더 한 번 느꼈었죠. 아니 뭐 근데 그건 약간 좀 영화제 성격이 또 성격도 부천 있고, 같은 경우만 해도 좀 다르니까. 그리고 예, 붙는 작품들이 다 또 어떻게 보면 다 센 작품들이잖아요. 센 작품들이고, 에너지들이. 예.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감독과의 대화 같은 거 가면 질문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애니메이션은 이제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 맞아. 거예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애니메이션 구색 잡기 아니야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었어요. 약간 예.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시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저도 이제 왜냐면 제가 그런 실사 영화들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데서 모더레이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실사 영화에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질문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 경우를 보면 막상 뭘 물어봐야 되지? 배우가 또 나와 있으면 배우분한테 대체 뭘 물어봐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공감된다. 네, 뭔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사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고 뭐 처음에 뭐 외국 이런 작품들 뭐 이렇게 뭐 보면서 뭐 이지트렁카나 뭐 이런 작품들 보면서 이걸 어떻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보통 그렇게 붙으면은 그 또 여러 가지들이 작동을 하겠죠. 어쨌든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게 정말 약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돌을 닦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장면에서 색을 어떻게 빼고 선을 어떻게 음. 강조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했다라는 말에 약간 되게 돌을 닦는 과정하고 진짜 비슷하구나. 약간 맞아, 진짜 그런 게 저도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 되게 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단편 이제 독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뭐 제작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뭐 1년이지만 요즘에는 그걸 훨씬 넘어서들 작업을 하시니까 그 시기 동안의 삶의 고민이 담기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또 혼자 이제 모니터 보고 그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사실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약간 인생을 돌아보는 생각. 나는 왜 애니메이션을 하는가? 나는 왜 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의미들이 막 담기고,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마다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업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놓고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되게 막 이렇게 레이어가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객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특히나 이제 실사영화제에 가면은 이제 그런 영화들은 같이 상영이 같이 되니까. 아마 그분들도 그러니까 보고 이게 뭐지? 별로다 이런 생각해서 질문을 안 하신 거라기보다 뭔가 굉장히 좋은 걸 봤는데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지 않을까. 포인트를 못 잡아요. 포인트. 그쵸.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포인트 약간 잡기가 힘들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좋은 걸 봤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저는 있더라고요. 뭐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물어보기 편한 게 그 배우에 대한 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맞아. 뭐 저 촬영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 온전히 감독이 다 창조를 해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주로 전 요즘 영화 하시는 분들이랑 또 장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난 영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건 정말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그 생각보다 실사하시는 분들은 미장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거를 진짜 꼼꼼하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박찬욱 감독님이 있고 좀 뭐 외국으로 치면 뭐 앤더슨 감독 있잖아요. 뭐 갑자기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제 부다페스트 호텔 뭐
있잖아요. 그런 작품 만드신. 아니 웨스 그거 앤더슨. 이제 보면은 미장센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예. 애니메이션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원동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요새는 그- 컴퓨터가 미장센에 다 대한 해준다고 거. 생각하는 컴퓨터가 경우가 다 되고. 해준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생각의 범위 밖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고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지용 감독님도 작품 만드실 때 한 장면 한 장면 굉장히 의미를 깊게 아유, 예, 만드시는 또 정말 또 한 또 딥하시죠. 또. 이분 뭐 저 되게 진지해요, 사실은. 네. 사실은 예. 사실은 누가 진지하지 아, 않다고 아니라 그랬나? 진지하신 분 아닌가요? 원래? 대놓고 진지한 티 많이 나. 저 되게 약간 네. 티 안 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데. 티안 내시려고 해도 그렇구나. 저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서 죄송해요. 모두가 진지하죠. 근데 그 애니 할 땐 특히 진지해서 뭔가 이제 이게 꼭 왜 이거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뭐 주인공 직업이나 거기 나온 오브제나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되게 엄청 저의 이제 세계에서는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것들로만 딱 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공간을 다 창조해내기 때문에 의미 맞아요. 없이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또 한지영 감독님하고 이렇게 감독과의 대화를 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의 모든 것에 다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소품 하나하나에도 다 음. 그냥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그게 다 그려야 되니까. 그 풍경의 묘사 있잖아. 풍경의 묘사에서 정말 그 감독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사진 찍어 딱 보여주는 거. 이번 작품은 근데 약간 배경도 데포르메가 많이 돼 있는 편이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다른 거 보고 오셨어요? 아니 예를 들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뭐 음. 이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들 봐도 뭐 간판 같은 거를 뭐 이 저 영어로 써놓던가 뭐 이렇게 좀 무국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일본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잘 표현돼 맞아요. 있잖아요. 브랜드 이름까지 그리고 막 보면 다. 일상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맞아요. 감독님 거는 일상성이 너무 잘 드러나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되게 다른 매체잖아요. 실사가 아니고 뭔가 그림으로 변환된 매체라서 뭔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상한 저의 곤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진규 감독님처럼 더 그림 같은 장점을 어필하는 작품들이 또 매력이 있다고도 생각하시고 실제로 매력이 있고, 근데 저는 이상한 저의 곤조가 있는 게 이 한꺼풀 이제 매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게 리얼하게 표현된 걸 봤을 때 더 이 이질감이 생생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한 게 더 재밌어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일상성을 완전 이렇게 탁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이제 데포르메가 되거나 이 영화의 세계관에 맞는 애니메이션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에 약간 이상한 희열을 느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저는 뭔가 되게 범용적인 것보다 엄청나게 지극하게 개인적인 한 감정을 팍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돌고래가 초음파를 쏘듯이 약간 어떤 감정이나 어떤 순간의 단편적인 기억을 팍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송해서 보냈을 때 뭔가 느껴지는 어떤 뭔가 그 한 장면의 장면으로 그 모든 세계관이 약간 상상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뭔가 이 장면이 내진 이 캐릭터가 진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고, 뭔가 그 사람의 뭔가 인스타에서 그냥 갑자기 되게 랜덤하게 마주친 그 사람의 일상처럼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도 막 그런 것들이 좀 부각돼서 들어간 게 몽타주 씬이 있었는데, 그 이제 마법을 되찾는 과정에서 막 이게 주인공이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마법을 찾을 수 있지 막 머릿속으로 막 고민하면서 막 펼쳐지는 몽타주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은 막 마트에서 뭐 약간 이건 19금 장면이긴 했지만 워낙 제 이번 작품이 그래서 마트에서 막 이렇게 자기 체크 카드를 찾다가 막 이렇게 지갑 안에 뭔가 피임 뭔가 용품을 발견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되게 뭔가 치명적인 정도로 개인적인 순간이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번에 되게 많이 했어요. 난 재밌었어. 그 장면 되게 좋았었는데 그 부동산인가 거기서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장면도
그 부동산에서 간인 서명할 때, 그러니까 손 떨려서 항상 간인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계속 그 종이 이렇게 씹어먹고 그 간인 잘 안 되는 그 그게 손이 당황스러운- 떨린다는 게 그게 너무 큰 걸 계약해서 그치. 떨린다는 거야? 그럼 왜냐면은 처음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서. 어. 근데 결국 그 주인공 캐릭터는 사실 그 계약으로 인해 약간 말아먹은 약간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되게 엄청 개인적인데 되게 그 당시에는 생생한 그런 순간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100% 모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기 때문에 관객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스르륵 스크롤하듯이 인스타 스크롤하듯이 봐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계관을 내서 살고 있어라는 감정이 드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탁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 뭐 이렇게 어떻게 거대한 담론보다도 아주 작은 거를 딱 봤을 때 뭔가 딱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껴지는 그 맞아. 포인트가 있긴 하지. 근데 나도 음. 그 장면이 되게 되게 잘 찝었구나. 쟤네 두 음.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겠다 이런 음. 느낌이 딱 들었거든. 그런 걸 골라내는 재미가 되게 그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판타지 작품인데 근데 너무 일상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배치들을 굉장히 현실성 있게 굉장히 잘 배치를 해놓으셔가지고 군데군데 그런 그 판타지 씬이 들어갈 때 또 그게 극명하게 또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약간 저도 그러니까 아마 전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애니메이션을 왜 하지?라는 그 고민 끝에 약간 그런 지점들을 찾아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원 사업 서류 낼 때도 이걸 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특히 저는 내러티브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져요. 네. 이거 영화로 하면 되는데 왜 애니로 하고 싶어에 대한 질문을 항상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판타지적인 장면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상과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게 섞이는 그런 연출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믿는 것과 현실이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질문, 이게 진짜 일상이고 현실이야? 약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라서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애니메이션으로 하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들을 조금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 예전 작품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저는 캐릭터의 연기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연기 열심히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시켰지만 처음에 애니메틱 보는데 한 땀 한 땀 다 세진아 연기 좀 열심히 해봐. 준호야 열심히 해봐. 처음에 애니메틱 보는데 딴 게 아니고 와 연기 진짜 잘한다.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탄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혼잣말이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비디오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서 다 봤구나. 내가 지금 연기 진짜 잘한다 이랬던 장면이 어디였었냐면 그냥 애니메틱이었는데 세진이가 그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옆에 아빠 있고 혼자서 막 이렇게 입술을 바르바르 떨면서 맞아, 이렇게 맞아. 보는 그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전에 인간이 나오는 작품을 한 게 코피루악이랑 뭐 사랑한다 말해랑 뭐 이렇게 럭키미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그 두 작품들은 연기를 충분히 신경 쓸 여유는 없었던 정도의 약간 기간과 시간이었고 기간과 시간? 기간과 예산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코피루악인데 사실 이때 진짜 애니메이션적으로 내가 연기를 잘 시켰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뭔가 이제 미련이 남고 채찍질을 하는 마음이 너무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게 하겠어. 약간 그렇게 약간 뭔가 이 대사 약간 그런 거를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대사를 하고 있어도 어울리는 액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에 딱 맞는 액팅을 해서 다른 대사로 갈면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이 대사여야만 하는 액팅을 찾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뭔가 입술도 떨고 나는 코도 하고 나는 그래서 세진이가 제일 그 입체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 근데 예전 그림이긴 한데 뭐 너무 옛날 그림이다 보니까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옛날 작품 보기 싫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친구이자 이제 같은 작업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코피루악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정제된 식으로 배경을 그리지만 코피루악에서 보면 그 어떤 홍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리고 뭐 애가 달려가는데 주머니에서 그 에어팟이라 그러나 어. 그거 이렇게 이어폰이 막 이렇게 되게 짤랑짤랑거리고. 디테일하게 기억해주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대략 그때 그림도 되게 이쁘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할 수 있는 그 풋풋함이 느껴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하라 그러면 못 할 거예요. 맞아, 난 네. 늙었어 이제. 제 고백. 나는 죄송해요. 늙었다. 난 아니, 늙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애니수트 쓰다 듣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새벽 비행인가 랜선 비행인가 이런 분들이 독립보행 작품은 너무 어둡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벽 비행에서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20대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본인의 로망의 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학생 작품은 그런 거고 진짜 자기가 확 이렇게 자기가 지향하는 거 이상을 향해서 가는 게 학생 작품이고 독립보행 정도 되면이라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현업에 들어와서 시간을 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취업도 하고 막 나름대로 자리를 하는데 혼자 자기 더욱더 내가 왜 애니메이션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좀 내용이 무거워지는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독립보행 섹션 이름도 너무 진짜 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엄청난 슬프다.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로 졸업 이후에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만나잖아요. 이제 저희 영화제 기간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진짜 그 느껴지는 약간 그런 서로 이렇게 애잔한 마음을 애잔한 가지고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작품 얘기하는 게 너무 사실은 큰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 진짜 빈말이 아니고 사실 너무 이게 귀하기 때문에. 그 이번 영화제가 되게 좋았던 게 나 로비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 맞아. 기다릴 때 로비에서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엄청. 그러니까 이번에 히로시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왔는데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앉아 엄청 있을 큰 때도 영화제 없고 아닌가요? 거기도 큰 거기 애니메이션 로비가 있는데 거기 쇼파도 없고 뭐 이렇게 앉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네. 극장 그 조명이라든지 체감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달라요. 굉장히 밝잖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되게 또- 자연광 막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제가 극명하게 느꼈던 게 이전에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상영관 들어갔을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사운드가 잘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리느냐예요. 저는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흐려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사운드가 잘 들리느냐인데 이번 CGV가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리더라고요. 맞아. 소리가. 이번에 되게 빵빵했어. 빵빵하게 잘 들려요. 왜냐하면 제일 새 거거든요. CGV. 그러니까. 이펙트 제일 그 최근에 사운드 개관을 소스 했기 하나하나 역시 넣은 그 정말 새 레이어링들이 거가지고.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개관한 거고 그게 또 나름대로 CGV도 뭐 노하우도 있고 이거 아마 건물 그거 할 때부터 디자인을 뭐 아마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마 뭐 좋을 것 CGV에서 같아요. 나오셨어요? 제가 그 극장 쪽으로는 좀 약간 애호가 차원에서 좀 딥하게 파는 편. 정말. 네. 극장 그냥- 애호가께서도 네. 만족하셨고 감독님도 네. 매우 만족하셨던. 네. 내년에도 계속 하고 싶네요. 하나요? 네. 하고 싶은데 네. 뭐 저희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한중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아, 회의 때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찜하면 그래도 좀 네. 그렇죠? 꼭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기대, 계시나요? 기대. CGV 연남 저희 예. 내년에도 대관료 좀 어떻게 좀 잘 미리- 조정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미리 얘기할까요? 미리 얘기 좀 미리 계속 하시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영화 이번에 진짜 극장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맞아, 들었던 맞아.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 옮길 때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스크린도 커지고 공간도 커지고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가 진짜 다른 것 확실히 같아요. 밝은 분위기. 네. 마치 피크닉 그리고 컨셉이 피크닉이니까 확실히 그 컨셉에 맞아요. 맞게 난 밝은 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로. 네. 제가 정말 그 밝은 것 때문에 연남동으로 선택을 연남동. 했죠. 다른 것보다도. 진짜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은 가끔 밝은 곳에 오셔야 해요. 맞아. 보통은 어두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치. 햇빛을 보셔야 합니다. 그쵸. 그 네. 명동이 은근히 칙칙해. 거기는 밝지 않았어 생각보다. 거기는 좀 아파요. 대놓고 칙칙했죠 사실. 예, 중간에. 맞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라이브러리 있었던. 공간 때문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긴 한데 나름 꾸며놓고 한 거긴 한데 맞아요. 막상 또 여기랑 비교 확 돼보면 근데 이제 맞아. 또 다른 거기에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의 극장 그 원래 조명이랑 약간 그 극장들이 컨셉이 원래 되게 그래요. 어두워요. 그쵸. 맞아요. 어두운데 여기만 유독 음. 이게 밝은 거예요. 좀 그래서 독특하게 밝은 곳이 되게 음. 좋더라고요. 저는. 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또 얘기하다 네. 보니까 아,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그러니까 와. 이렇게 또 됐어요. 말에 꺼낸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아, 네. 분량 아주 제대로 뽑았고요. 아주 예. 제대로 뽑았고요. 와. 전지규 감독님은 되게 조심한다고 그러시더니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제가 하고 많이 싶은 얘기 조심하시는데 있었는데, 아. 또 주도현미를 하시네. 2부에서 전 근데 얘기를 여기 꺼내도록 또뭘 할게요.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적어두셨는데 제가 또말 실수했나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또말 실수했나 이런. 아니야. 아닙니다. 오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실수하신 건 없으신데. 맞습니다. 본인이 되게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거죠. 아, 자기 그치, 작품처럼 다음엔 조금 더 잘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완벽한 캐릭터를 보여주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에. 노력은 했으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지난번에 같다. 그러니까 북해놀이가 오늘은 실패하신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어. 않고 방송하겠다. 방송 임하겠다. 뭐 이런 그러면 마음. 대본을 가져왔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지금 경청하는 모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나 오늘 그럼 진짜 이렇게 안 저희 했구나.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논란은 다음 주 방송에서 네, 네, 들어보시는 그렇게 걸로 하시죠. 하고요. 네. 네, 오늘 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2부 방송에서 다음 주 방송에서 다음 네, 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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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타